반갑습니다 여러분. 오늘 수업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선거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의제 민주사회에서 대의제 민주주의 사회가 뭐죠? 대의제란 쉽게 말해서 대표자를 선출해서 국민들이 선거를 통해서 투표를 통해서 대표자를 선출해서 이 대표자가 정책을 만들고 정책을 시행하는 걸 말합니다. 아무튼 대의제 민주주의 사회에서 국민을 대신하여 대표자가 국민을 대신하여 국정을 담당할 국민의 대표자를 선출하는 제도. 선거가 무엇이냐고 물어보면 대표자를 선출하는 제도입니다 라고 말하면 됩니다. 그 다음 선거의 4대 원칙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거는 초등학교 중학교 때도 계속 배워왔을 건데요. 보통선거, 평등선거, 직접선거, 비밀선거. 이거 다음 장에서 한번 본격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선거는 국민에 의한 지배를 실현한다 라고 말을 하는데, 선거가 왜 국민에 의한 지배를 실현하게 되는 걸까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뽑은 대표자가 바로 누구를 통치하죠? 바로 국민을 통치하죠. 그럼 대표자는 또 누굴 뽑죠? 아니, 국민은 또 누굴 뽑죠? 대표자를 뽑죠. 즉 대표자가 우리를 지배하지만 이 대표자는 국민이 뽑은 것이기 때문에 국민에 의한 지배라고 말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정치 지도자를 지속적으로 추원한다. 선거를 할 때마다 정치 지도자가 계속 생기니까 이것도 맞는 말이겠죠. 그 다음 유권자 개인에게 주권자로서의 권리의식과 자부심, 귀속감, 책임감을 함양한다. 유권자가 뭐죠 여러분? 선거를 할 수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여러분들은 아직 유권자가 아니지만 선생님은 유권자가 되겠죠. 유권자에게 주권자로서의 권리의식, 자부심, 내가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한다는 자부심과 귀속감, 내가 정치에 참여를 하고 있다는 귀속감, 그리고 내 한 표가 우리나라 미래를 결정하게 될 중요한 표다. 내 한 표가 어쩌면 우리나라를 결정할 수가 있다. 이런 막중한 책임감을 함양할 수 있겠죠. 그 다음 당선자에게 정치적 권한과 합법성, 그 다음 정당성을 부여한다. 자, 여러분 제일 높은 대통령을 예를 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통령이 있는데, 여러분들 대통령이 말하면 사람들이 들어요 안 들어요? 말을 듣겠죠. 그러면 반장, 선생님 말은 당연히 잘 들어야 되고, 반장이 여러분들한테 얘들아 뭐 이거 청소는 이렇게 해서 요일로 나눠서 이렇게 하자 하면 여러분들이 반장 말을 듣습니까 안 듣습니까? 안 듣는 친구들도 있겠지만 대체적으로 많이 듣죠. 왜 들을까요? 이 반장은 정책 결정권, 우리 반 청소에 대한 결정권을 반장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정당성이 부여가 되는 거고, 대표자에게는 정치적 권한과 합법성, 즉 여러분들 반장이 청소 지도를 할 때는 정당성과 합법성이 고루 겸비되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 국정을 수행할 집권 세력을 재신임하거나 책임을 물어 교체할 수 있기 때문에 대표자가 책임 정치를 할 수 있도록 권력을 통제하는 수단이 된다. 여러분 이거 말이 좀 어렵죠? 이거는 그냥 우세 세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우세한 세력. 재신임을 하거나 책임을 물어 교체할 수가 있다. 이거는 탄핵이나 해고 이런 게 되겠죠. 즉 대통령이나 장관, 대법관 이런 사람들이 대표자로 뽑혔다고 해서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언제든지 교체를 할 수 있기 때문에 탄핵 등을 통해서 권력을 통제할 수단으로도 활용됩니다. 탄핵하고 새로 선거를 하면 되는 거고, 탄핵을 안 하더라도 이제 이 장관이 다시 또 장관은 아니구나. 국회의원으로 쳤을 때 국회의원이 이제 이번 임기 동안 일을 제대로 못했어요. 그 다음 다시 재선을 하려고 또 다시 출마를 했는데, 그때 여러분들이 선거를 통해서 따끔하게 혼을 내주면 되겠죠. 당신 일을 못하는 것 같은데 국회의원 또 하지 마라 하고 투표를 하지 않으면 이 사람 국회의원을 못하겠죠. 즉 이 사람의 권력을 통제하는 게 되는 거겠죠 이게. 자, 그 다음 사회 구성원 사이에 다양하게 분포되어 있는 정치적 의견이나 가치관, 이해관계를 대표하여 정치 과정에서 요구와 지지로 투입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자, 이건 다 몰라도 됩니다. 요구, 지지, 투입, 이게 뭘까요? 자, 요구, 국민이 이제 대표자에게 요구와 지지를 보냅니다. 뭘 통해서? 바로 투표. 선거를 통해서 요구와 지지를 보내고,
이걸 바로 투입이라고 합니다. 투입. 그 다음에 이 대표자가 뽑히고 일을 얼마나 잘하는지 못하는지는 이제 산출되는 건데 이것까지 모르셔도 되고, 아무튼 이 과정, 국민이 대표자를 뽑는데 요구와 지지를 보내고 이걸 바로 투입이라고 합니다. 투입. 이건 좀 어려우니까 꼭 모르셔도 됩니다. 그 다음 실시 사유에 따른 유형 분류. 먼저 총선거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얼마 전에 총선거 했었죠. 임기 만료에 의하여 실시된 선거, 최근에 실시한 선거가 바로 국회의원들의 임기가 만료해서 이제 다시 새로 국회의원을 뽑는 게 바로 얼마 전에 있었던 일이고, 이게 바로 총선거라고 부릅니다. 그 다음 재선거는 아직 우리나라에서는 있지 않았던 것 같은데, 선거 무효 판결에 의하여 실시되는 선거, 예를 들어 선거 과정에서 뭔가 부정부패가 있었다거나 뭔가 오류가 있었거나 잘못된 경우에는 재선거를 실시하겠죠. 그 다음 이제 어려운 게 보궐선거인데, 보궐선거는 뭐냐면 사퇴, 유고, 죽은 검사 등으로 공석이 된 경우에 실시된 선거. 대표적으로 예를 들면 뭐 경남도지사가 도지사를 하다가 갑자기 죽었거나, 혹은 도지사를 하다가 난 다른 걸 하겠어, 뭐 화가하겠어 하기서 교사하겠다고 해서 나왔다. 그러면 도지사가 공석이 생기죠. 이때 근데 도지사 임기가 이만큼인데 중간에 이렇게 공백이 생겼으니까 이걸 채워줄 누군가가 필요하겠죠. 이때 실시한 선거를 바로 보궐선거라고 합니다. 보궐선거. 그 다음 우리나라에선 없지만 결선투표제라고 있는데, 결선투표, 이건 뭘까요? 이건 프랑스에서 실시하고 있는 건데, 프랑스에선 이렇게 합니다. 대통령을 뽑을 때 결선투표 제도를 실시하는데, 대통령 후보가 막 이렇게 여러 명이 있는데 얘랑 얘가 1등, 2등입니다. 그럼 얘랑 다시 붙어서 1등이 대통령이 됩니다. 이게 웃긴 점은 만약 1등이 90%, 얘가 뭐 5%라고 해도 다시 결선투표 또 합니다. 혹시 모르기 때문에. 그럼 왜 이렇게 번거롭게 할까요? 그냥 한 번에 뽑으면 되는데, 우리나라처럼. 바로 사표를 방지하려고 그러는 건데, 사표 방지. 이게 죽을 사자 표고, 표가 죽어버린다. 이게 무슨 의미죠? 우리나라처럼 이 여러 명의 후보자 중에 이 사람이 1등해서 이 사람이 대통령이 되었다. 그러면 이 나머지에 투표한 사람들은 표가 뭐가 되겠어요? 아무 의미가 없는 게 되는 거겠죠. 그냥 그대로 죽어버린 표입니다. 이게 바로 사표이기 때문에. 근데 프랑스처럼 결선 투표제를 실시하게 되면은 1등과 2등 이거 두 가지에 아무래도 90대가 아니라 한 50%, 40% 이 정도 되겠죠. 그러면 이때 이 사람이 뽑히자마자 우리나라처럼 했으면 50%만 표가 살고 나머지 절반은 표가 죽어버리는데, 프랑스처럼 이 사람을 다시 투표해버리면 1차 투표에서는 50%와 40%니까 거의 90%의 표를 살린 게 되겠죠. 사표가 10%밖에 안 나옵니다. 이런 식으로 사표를 방지하고, 그럼 사표를 왜 방지하느냐? 당연히 다양한 의사를 반영하기 위해서죠. 다양한 정치적 의사를 반영하기 위해서 사표를 방지하는 겁니다. 이거는 사표는 줄어들수록 좋은 겁니다. 그 다음 방식에 따른 분류. 이건 좀 쉽죠 여러분. 방식에 따른 분류. 직접 선거, 말 그대로 국민이 직접 선출한 방식입니다. 이게 대통령 뽑을 때는 직접 선거를 하는데, 근데 한국에선 이렇게 뽑는데 직접 선거로. 미국에선 어떻게 뽑죠 대통령을? 미국에서는 직접 선거를 하지 않습니다. 바로 간접 선거로 대통령을 뽑는데, 미국이 선거인단을 선출하여 그들로 하여금 대표를 선출하는 방식이다. 즉 미국이란 땅이 있으면 이렇게 선거구를 나눕니다. 선거구를 나눠서 여기 각 구마다 10명의 100명의 사람들이 살면 이 100명이 대표자를 한 명씩 선출합니다. 그럼 이렇게 선출한 사람들이 모여서 몇 명이지? 18명이 모이겠죠. 이 대표자가 18명이 모여서 이 사람들이 뭐 9대2로 9대9다 아니 10대 8로 대통령을 당선시켰다. 그러면 이 10명 뽑힌 사람이 바로 대통령이 되는 거겠죠. 즉 국민이 대표자를 뽑고 대표자가 모여서 다시 대통령을 뽑는 겁니다. 이런 방식이 간접선거, 선거인단. 우리나라는 선거인단이 있다 없다? 없습니다. 미국에만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선생님 녹음 버튼을 안 켜고 혼자 떠들어가지고 지금 이게 낙서가 다 되어 있는데 다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민주선거의 기본 원칙은 4가지가 있습니다.
너무 쉬우니까 빠르게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보통선거에는 인종, 신분, 종교 뭐 이런 것들로 통해서 차별받지 아니하고 모두가 공평하게 만 18세만 넘길 수 있으면 누구나 투표권을 가지는 게 바로 보통선거입니다. 그리고 평등선거랑 헷갈리는 게, 평등선거는 1인 1표제를 가지는 겁니다. 나는 잘생겼으니까 2표, 나는 밥을 잘 먹으니까 5표, 이런 거 안 되고 모두 일정, 여기 보통선거에서 말하는 일정 조건만 넘긴다면은 누구나 1인 1표제 한 표만 딱 가질 수 있도록, 이게 평등선거입니다. 쌤, 그럼 1인 2표제는 아닙니까? 이것도 평등선거에 해당되겠죠. 단 누구는 하나, 누구는 2개, 이게 안 되고 모두가 2개를 가진다면 그것 또한 평등선거입니다. 직접선거는 말 그대로 직접 선거를 하는 겁니다. 나 배 아파서 그러니까 가는 길에 누구 좀 뽑아줘, 이런 거 안 됩니다. 그런 거라면 대리선거가 되겠죠. 비밀선거는 제3자가 알지 못하도록 하는 거. 근데 내가 누굴 뽑았는데 내가 누굴 뽑았다고 자랑스럽게 말을 한다. 이것 그렇다고 해서 불법은 아니지만 비밀로 할 수 있는, 숨길 수 있는 권한을 가진 겁니다. 예를 들어서 찐사리가 반장 선거를 나가는데 친구 10명이 우리가 뽑아줄 테니까, 밀어줄 테니까 나가봐 했는데 투표 결과 3명만 뽑았어, 나를, 찐사를. 그럼 7명 거짓말하고 있는 거죠. 괘씸해. 친구들 다 때려버리고 싶어. 근데 누가 뽑았는지 모르죠. 그래서 못 때려요. 근데 공개선거를 해버린다면 아니까 7명 제가 박살을 내버리겠죠. 그런 걸 막기 위해서, 보복을 막기 위해서 비밀선거를 하는 겁니다.